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한국 축구가 낳은 역대 최고의 수비수, 탈아시아급 수비수인 김민재 선수가 세계 최고의 축구대회 별들의 전쟁 챔피언스리그 무대에 출격합니다. 2022-2023 시즌 챔피언스리그는 한국 시간 9월 7일 새벽에 첫 경기 시작했는데요. 1차전 첫날 일정에 이변이 나왔습니다. 크로아티아 클럽 디나모 자그레브가 2조 1차전에서 첼시와 홈경기 오르샤 선수의 골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남 드래곤즈 그리고 울산 현대에서 활약하면서 K리그 최고의 윙어로 꼽혔던 오르샤 선수, 고국인 크로아티아로 돌아가서 디나모 자그레브의 에이스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0-2021 시즌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 리그에서 토트넘을 상대로 헤트트릭을 기록하며 토트넘의 탈락을 안긴 활약을 했었고요. 유로 2020 대회도 참가를 했고, 또 지난 시즌에는 웨스트햄과 유럽 대항전 경기에서 득점을 하는 등 오르시치라는 이제 본래 이름으로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번에 첼시까지 격침하면서 더욱더 주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조의 또 다른 경기에도 이변이 나왔는데요. 사실 2조 같은 경우에는 첼시와 AC밀란이 우세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챔피언인 AC밀란도 오스트리아 클럽 잘츠부르크와 원정 경기에서 1대1로 비기면서 이 두 팀이 모두 첫 승 실패로 혼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결과가 나온 조도 있었죠. G조인데요. 맨체스터 시티가 올 시즌 고전하고 있는 세비야와 원정 경기에 엘링 홀란 선수의 멀티골로 4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G조의 또 다른 경기에선 도르트문트가 코펜하겐의 가벼운 3대0 승리를 거두며 맨시티와 도르트문트가 16강 진출이 유력한 첫 경기 흐름을 보였고요. F조에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스코틀랜드의 셀틱 원정 3대0으로 크게 이겼고, 라이프치히가 지금 러시아의 침공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또 외국인 선수들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우크라이나 클럽 샤흐타르 도네츠크의 4대1로 홈에서 완패를 당했습니다. H조에는 최대 빅매치가 있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과 유벤투스의 경기였는데요. 음바페의 멀티골, 네이마르와 메시가 음바페의 골을 또 도와주면서 파리가 2대1로 승리했고요. 벤피카는 이스라엘 클럽 마카비 하이파의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9월 8일 목요일 새벽에는 손흥민 선수가 속한 토트넘이 마르세유와 D조 1차전 경기를 치르고요. A조에 속한 나폴리는 리버풀과 새벽 4시에 같은 시간 경기를 치릅니다. A조에 함께 속한 아약스와 레인저스의 경기가 새벽 1시 45분에 먼저 열리게 되는데요. 죽음의 조로 꼽히는 C조,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이탈리아의 인테르밀란, 독일의 바이에른 뮌헨과 체코 클럽 풀젠이 속했는데요. 인테르밀란과 바이에른이 새벽 4시에 C조 첫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이 경기를 앞두고 김민재 선수가 부상으로 못 나오는 게 아니냐 걱정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라치오와 세리에 A 원정 경기 기가 막힌 동점골을 넣어서 역전승에 발판을 마련했던, 공수 양면에 걸쳐 활약을 했던 김민재 선수가 종아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경기 막판에도 조금은 절뚝이는 모습 보였고 불편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우려가 있었고, 실제로 경기 끝나고 나서 김민재 선수가 처치실에서 이제 왼쪽 종아리에 붕대를 감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하지만 김민재 선수의 표정이라든지 팀 메디컬 스태프의 표정을 봤을 때 심각한 문제는 아닐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실제로 리버풀과의 경기를 준비하는 최종 훈련 과정에서 김민재 선수가 무리 없는 몸 상태를 보였고, 이탈리아 일간지 스포츠 신문인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의 보도에 따르면 김민재의 부상은 단순 타박상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경기 출전에 문제가 없다, 리버풀전에도 나폴리의 주전 포백 라인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요. 미드필드 라인도 앙기사, 로버트카, 치엘린스키로 구성되면서 올 시즌 세리에 A 선두를 달리고 있는 나폴리의 주력 선수들이 그대로 나설 것이다. 게다가 이제 한국에서 생긴 별명인데, 이 괴물이라는 김민재 선수의 별명이 이탈리아에도 정착을 했어요. 일 모스트로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는데, 괴물은 출전에 문제가 없다라면서 김민재 선수의 출전 여부가 이탈리아 현지에서도 얼마나 관심을 받고 있고 또 얼마나 기대감이 큰지를 또 보여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나폴리의 리버풀전 데뷔 최종 훈련 모습인데요. 김민재 선수 종아리에 붕대도 없고 가벼운 몸놀림으로 훈련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유럽 축구연맹 공식 홈페이지도 나폴리와 리버풀의 경기 프리뷰를 공개했는데요.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시즌 동안 챔피언스리그에서 리버풀보다 잘한 팀은 많지 않다. 하지만 리버풀은 챔피언스리그에서 스타디오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를 방문한 2차례 경기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최근 기록을 보면 리버풀은 본머스와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9대0으로 승리해 자신감을 회복했다. 리버풀은 세 번째 나폴리 원정에서 첫 골을 희망할 것이다. 하지만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이 이끄는 나폴리는 빅터 오시멘이라는 흥미로운 공격수가 있고 진정한 위협을 이끌어낼 수 있다. 지난 시즌 리버풀은 챔피언스리그 그룹 스테이지 6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둔 첫 번째 잉글랜드 클럽이 됐다. 챔피언스리그 역사가 유구한데 조별리그 전승을 거뒀던 잉글랜드 팀이 단 한 팀도 없었다. 지난 시즌에 리버풀이 그 기록을 세웠다는 것이죠.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준우승팀이기도 한 리버풀인데요.
올 여름에 사디오 마네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면서 리빌딩이 진행됐고 그 리빌딩 속에서 공격 라인이 조금 약화됐다는 평가도 따르고 있고 미드필드 라인에는 부상자도 많기 때문에 시즌 초반에 프리미어리그에서 굉장히 고전하고 있잖아요. 승격팀 본머스를 상대로 9대0으로 크게 이기긴 했지만 당장 지난 주말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득점 없이 비기면서 여전히 경기력이 좋지 않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게다가 리버풀이 챔피언스리그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좋은 성적을 냈고 클롭 감독과 함께 우승도 했고 준우승만 2번을 차지할 정도로 성적이 꾸준했지만 나폴리를 만났을 때는 고전을 했다. 특히 나폴리 원정에서는 무득점 전패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리버풀이 조금 심리적인 부담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리버풀이 선수들이 좋은 선수도 있지만은 나폴리 역시 빅터 오시멘이라는 정말 역동적인 공격수가 있기 때문에 리버풀을 충분히 흔들어낼 수 있고 이번 경기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한 것입니다. 유럽축구연맹 공식 홈페이지가 전망한 양팀의 예상 선발 라인업인데요.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잘해온 선수들을 그대로 출전시킬 것 같아요. 메렛이 골문 지키고 수비 라인은 디 로렌초, 라흐마니, 김민재, 마리오 후이, 미드필드 라인은 앙귀사, 로버트카, 치엘린스키, 공격 라인은 폴리타노, 오시멘, 크바라첼리아인데 일단은 이르빙 로사노 선수가 지난 라치오와의 경기에서 안면 부상을 당하면서 컨디션이 떨어져 있어요. 이전에도 광대뼈 골절로 수술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조금 세심하게 살피고 있는 상황이고 오시멘 선수가 최근 허벅지에 통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예상 선발 명단에 있지만 교체가 될 곳에 있는 가능성이 있다. 로사노의 자리를 폴리타노가 대체하게 되는데 좀 더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알리송이 골문 지키고 알렉산더 아놀드, 고메즈, 반데이크, 로버트슨이 포백 구성하고요. 미드필드 라인은 엘리엇과 파비뉴, 밀너, 공격 라인은 살라, 피르미누, 루이스 디아스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르윈 누네스가 징계를 마치고 돌아왔지만 피르미누가 좀 더 노련한 선수라는 점에서 챔피언스리그는 조금 더 경험이 필요하고 팀의 자신감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경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피르미누의 선발을 예상하고 있고요. 미드필드 라인의 이탈이 크죠. 일단 수비 라인의 코나테도 여전히 무릎 부상으로 빠져 있고 챔벌레인도 햄스트링 부상, 나비 케이타도 근육 부상, 핸더슨도 햄스트링 부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미드필드 선수들이 빠져 있습니다. 게다가 챔벌레인과 케이타는 이 부상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명단까지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이 티아고 알칸타라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에서 돌아와서 이번 경기는 함께 하는데 선발 출전은 역시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지금 파비오 카르발교 같은 경우도 지난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좀 다리에 부상을 입으면서 통증을 느끼면서 이번 경기 출전이 불투명하다. 결국에는 미드필드의 뎁스가 너무 약해졌다는 것이죠. 지금 추가적으로 소개해드린 사진도 리버풀전 최종 데뷔 훈련 나폴리의 훈련 사진인데 김민재 선수가 조끼를 들고 레크리에이션과 같은 훈련도 즐겁게 호화하면서 몸 상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의 인터넷 매체 스포츠몰의 이날 경기 전망을 살펴보면 나폴리가 우세할 것이다라는 흐름을 조금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양팀 소식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라치오 원정에서 승리로 성공을 거둔 나폴리는 아담 마루시치와 전반전에 머리끼리 충돌하며 이르빙 로사노가 부상을 입은 것이 우려된다. 검사 결과 안면 골절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멕시코 공격수 로사노는 이번 경기에 뛰기 어려울 것이다. 마테오 폴리타노가 크바라첼리아, 빅터 오시멘과 공격 라인을 구성할 것이다. 하지만 새로 영입한 자코모 마스파도리가 스팔레티 감독에게 또 다른 옵션이 될 수도 있다. 이 얘기는 로사노가 빠진 자리에 지난 라치오전에 그대로 그 자리를 커버했던 측면 미드필더 폴리타노가 아니라 라스파도리가 들어가서 새롭게 공격 형태를 구성할 수도 있고 혹은 오시멘의 자리에 라스파도리가 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공격 모든 위치를 소화할 수 있는 라스파도리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전술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일단 로사노 같은 경우에는 디에고 덴메와 더불어서 일단 부상이 확실히 나을 때까지는 경기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팔레티 감독이 나폴리를 이끌고 있는데 AS 로마, 제니트 상트페테르부르크, 인테르 밀란 등을 이끌면서 벌써 이제 네 번째 팀과 함께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해요. 63세의 베테랑 감독이기 때문에 정말 백전노장이고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리버풀전을 기대할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이 있고요. 리버풀은 미드필드진에 역시 위기론을 느끼고 있죠. 지난 주말 파비오 카르발류까지 다리에 통증을 느끼면서 교체가 됐기 때문에 20살 어린 선수까지도 컨디션 문제를 겪고 있고 사실 이 선수가 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팀에 막 합류했고 팀에 녹아들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수만 또 뭐 믿고 간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거든요. 나비 케이타, 챔벌레인, 핸더슨까지 부상 중인데 티아고 알칸타라가 훈련에 복귀했고 이번 나폴리 원정을 함께 하지만 부상이 잦은 선수라는 점에서 이번 경기 무리하게 선발 출전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벤투스에서 임대로 영입한 브라질 미드필더 아르투르 멜르를 투입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 선수가 리버풀에는 이제 막 합류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유벤투스에 와서 왔기 때문에 이탈리아 원정에 익숙할 수가 있고 나폴리라는 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르투르 멜르를 쓸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클롭 감독은 나폴리와
리버풀과의 경기 사전 회견에서 아르투로 멜로가 뛸 수는 있지만은 풀타임은 어렵다. 즉 선발 출전시키기가 어렵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아르투로 멜로는 후반전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겠고요.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조금 로테이션을 가동했던 리버풀 로버트슨 선수가 역시 티미카스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이번 경기 선발 출전할 것이다 전망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몰 역시 나폴리의 예상 명단은 같습니다. 메레시 골문 지키고 디로렌초, 김민재, 라흐마니, 루이가 포백이고요. 시엘린스키, 앙비사, 로보트카의 중원, 폴리타노, 오시멘, 크바라첼리아가 공격을 구성합니다. 리버풀은 알리송이 골문 지키고 알렉산더 아놀드, 마티비 최근에 부상에서 회복했기 때문에 조고메즈보다 마티비, 판데이크의 센터백 파트너가 될 것이다 전망했고요. 로버트슨이 레프트백이고 엘리엇, 파비뉴, 아르투르 멜르의 미드필드 라인 구성을 전망했지만 클롭 감독의 말에 따르면 아르투르 멜로가 선발 출전하기는 어렵습니다. 살라, 누네스, 디아스로 스리프톱이 구성될 것이다. 피르미노보다는 누네스, 높이가 좋은 누네스를 쓸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스포츠몰은 나폴리의 2대1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예상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르투르 멜로의 출전 가능성이 리버풀이 나아질 수 있는 유일한 이점일 것이다. 클롭 감독의 공격수들은 골을 넣고 자신감을 얻는데 애를 먹고 있다. 지금까지 리버풀은 나폴리 원정에서 득점해보지 못했다. 스팔레티 감독의 나폴리는 칼리두 쿨리발리를 매각했으나 빈틈이 없어 보인다. 세리에 A 선두를 달리고 있고 중원 싸움에서 승리를 이어가며 자신감을 느끼고 있다.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도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리버풀의 나폴리 원정 패배 기록을 연장시킬 것이다. 최근 두 경기 모두 리버풀과 홈 경기를 이긴 나폴리가 이번 경기도 이기면서 리버풀과 홈 경기 3연승 거둘 것이다라고 전망했고요. 쿨리발리가 첼시로 이적했지만 빈틈이 없다. 이 얘기는 쿨리발리가 나간 자리에 들어온 김민재 선수 빈틈없이 잘 채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들이 자신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좋은 기회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인데 그 중원의 문제를 아르투르 멜로가 이제 옮겨 해결해 줄 수 있겠지만 이번 경기 아르투르 멜로가 선발 출전 못한다면 역시 이 예상대로 나폴리가 우세한 경기 속에 2대1로 이길 가능성 충분히 보입니다. 영국 런던 지역 신문인 이브닝 스탠다드도 챔피언스리그 승부 예측을 했는데 2대2로 비길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리버풀이 선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폴리 원정에서 이기기까지는 어려울 것이다. 최대가 무승부일 것이다라는 전망인데요. 무엇보다 리버풀이 중원 싸움에서 지배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폴리와 대조적이다. 나폴리는 미드필드 라인의 플레이가 좋다. 살라와 루이스 디아스가 에버튼전에서도 좋은 기회를 받지 못하면서 고전을 했다. 게다가 나폴리의 공격 재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리버풀의 수비를 흔들 수 있는 그런 공격 재능을 구축하고 있다. 다만 이브닝 스탠다드는 김민재 선수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쿨리발리가 떠난 나폴리를 상대하면서 리버풀이 골을 넣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난타전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한 것인데 저는 이 예상 쿨리발리가 떠난 자리에 김민재 선수의 활약을 제대로 짚지 못한 이브닝 스탠다드의 예측이 틀릴 것이다. 나폴리가 리버풀을 잡고 첫 선을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탈리아 최대 스포츠 신문 라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나폴리의 최신 상황을 소개하면서 오시멘 선수가 정말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보니까 부상 예방 차원에서라도 선발 명단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전망 보도가 나왔습니다. 빅터 오시멘이 최근 내전근 피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영입한 조반니 시메오네 그리고 자코모 라스파도리를 투입해서 가짜 9번 전술을 쓸 것이다. 스파레티 감독이 실제로 로마 시절에 토티를 가짜 9번으로 쓰면서 가짜 9번 전술의 전성시대를 다시 한번 일으켰던 감독이잖아요. 판데이크와 조고메즈가 높이가 좋고 상대 공격수를 대인 방어를 잘하는 센터백들인데 가짜 9번으로 이 선수들이 공간을 비우도록 만들고 끌어내는 플레이가 된다면 오히려 나폴리가 허를 찌를 수 있다. 그런 전술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오시멘 선수 실제로는 리버풀과의 최종 준비 훈련에서 몸 상태에 문제가 없는 걸 보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 선발 출전할 텐데요. 이런 변칙 전술도 가능할 수 있다. 혹은 경기 중에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럽 주요 17개 스포츠 베팅 업체는 그래도 챔피언스리그에서 최근 좋은 성적을 냈고 계속해서 우승권에 있었던 리버풀이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어요. 나폴리 승리 평균 배당률이 3.63배, 무승부 3.72배, 리버풀 승리가 2배가 나왔거든요. 그래도 리버풀의 승리 배당률이 1점대가 안 나왔기 때문에 무승부 배당률도 3점대에 이르기 때문에 이 경기 무승부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리버풀이 쉽게 가져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조에 있는 아약스와 레인저스의 경기는 아약스 승리가 1.45배로 아약스가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다라는 전망인데요. 레인저스도 만만치 않은 팀이긴 하지만 지난 주말 셀틱과의 경기에서 4대0으로 크게 지면서 경기력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 A조에서는 레인저스가 좀 처지고 나폴리, 리버풀, 아약스가 좀 16강을 다투지 않겠느냐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버풀이 그래도 가장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는 팀이기 때문에 나폴리는 이번 리버풀과 첫 경기, 특히 홈 경기에 꼭 승점을 얻어야 하는데요. 김민재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데뷔전에서 리버풀의 공격 라인을 어떻게 수비할지 그리고 그 성과를 통해서 나폴리의 승리를 이끌고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만에 데뷔골까지 넣을 수 있을지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준TV에서 나폴리와 리버풀의 경기 결과와 후속 이야기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